반갑습니다. 비트짱입니다. 2월 16일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비트코인 단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아직까지 이 역배열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박스권 구간으로 인지를 하시면 되고, 지금 구간에서는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는 구간, 이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역배열을 뚫지 못하고 하락세, 그 다음에 CPI가 상회까지 나오는 거를 말씀을 드려서 이 하락에 대한 폭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는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역배열 상단까지 도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방에 대한 폭, 어제자에서도 CPI가 상회가 나올 것이다 해서 폭,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 반등까지 예상치가 맞아주게 된다고 하면은 이 박스권을 다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신고가를 갈 것으로 보이고, 이유는 CPI가 상회가 나왔음에도 상승 망치형으로 종가 마감을 하였기 때문에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면서 금요일날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큰 상승세가 나와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어디까지? 여기 1년선과 위에 역배열 구간 99K까지, 이런 관점으로 저 또한 나머지 물량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4시간봉 1년선 구간 98,800 라인까지 도달을 해 주었습니다. 즉 저희 단기적 관점이 전체 다 맞아떨어지고 있고, 하락에 대한 폭, CPI가 상회가 나오면서 추가적 하락, 그 다음에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면서 비트코인 또한 단기적 반등이 나와주며 1년선까지 붙이는 이 구간까지 다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금일 차트 분석을 시작할 것인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재차 재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역배열을 뚫지 못하면 계속 하방세가 나와 줄 것이지만, 이번에 이 역배열을 한번 원터치로 리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저점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 지금 구간에서는 한 번 더 재상승이 나와주며 역배열이 많이 내려와서 이 돌파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2시간 봉부터 보겠습니다. 12시간 봉을 보시게 되면 7일선과 볼린저 밴드 중단이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올라탔습니다. 자, 그리고 3시간 뒤에 12시간 봉과 4시간 봉이 바뀝니다. 오후 9시에 바뀐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구간 내에서 이탈이 되지 않고 마감봉을 치게 되었을 경우에 한 번 더 재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이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으며, 이 거래량이 왜 나와 줄 거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4시간 봉에서 볼린저 밴드 중단과 60일선에 대한 지지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배열 구간을 알려면 지금 구간에서는 캔들만 놓고 보면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와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점은 이동평균선에 대한 역배열 저항 구간이 이때보다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때의 저항 구간에서는 다 100K 위에 있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저항대 이평선들이 내려와 주면서 이미 98K 라인까지 쭉 가격이 밀려 주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4시간 봉이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중요한 게 이 직전의 고점을 넘겨주면서 역배열을 터치하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물은 끝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구간이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 또한 올라가는 차트로 볼 수가 있으며, 지금 구간을 저번 영상과 똑같이 역 헤드앤숄더 연장 패턴 자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락 후 저점이 한 번 더 낮추며 상승을 한다. 버블 바텀처럼 한 번 더 저점이 내려오지만 저점에 도달하지 않고 상승을 하며 랭라인을 돌파하는 이 추가적 상승이 기대되는 자리가 바로 역 헤드앤숄더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현재 구간이 역 헤드앤숄더에 대한 상승에 대한 파동이 한번 나와 주었고,
지금 이 구간이 눌리는 이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추세선 라인을 맞아주고 제가 예상한 대로 역헤드앤숄더가 나와주면서 상승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와주며 이 역별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 현재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의 모든 브리핑과 관점은 실전 투자방에서 100% 다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고 있는 단기적 상승에 대한 관점이 유효가 되려면 96,500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보고 있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맞고 지금 구간에 대한 지지를 맞아주면서 한 번 더 큰 상승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98,800을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근데 이 다시 도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녹화를 2월 16일 오후 6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17일 오전 9시가 되게 되면은 주봉이 바뀝니다. 이 주봉이 바뀌면서 7일선 위로 올라타서 시작을 해줘야만 비트코인이 이때처럼 7일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한 번 더 큰 상승세가 나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7일선 위로 마감 치는 자리가 98,800 라인입니다. 즉, 이 4시간 봉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려쳐가지고 여기 역별에 대한 도전만 해서 오전 9시에 마감을 치게 되면은 주봉 또한 7일선 위로 마감을 칠 거기 때문에 더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틀리더라도 손절을 하더라도 롱을 일단 잡는 것이 손익비가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손절을 각오하지 않고는 돈을 벌 수가 없고 이 단기 트레이딩을 통하여서 좋은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선물 트레이딩에서 핵심은 손절은 짧게 익절은 길게 가져가는 이 손익비 계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한 단기 방향성대로 올라가려면 여기 역 헤드앤숄더에 대한 빗각에 대한 자리 구간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가게 되면 손절의 폭은 짧고 익절의 폭은 큰 자리가 지금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 단기적 관점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코인 유튜버 중에서 저밖에 안 합니다. 왜냐? 틀리면 욕먹고 너 따라해서 손해봤다 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인 유튜버들은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밀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책임성 회피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틀리더라도 어차피 내 돈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계속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